자, 예술이 실패했대. 자, fail은 항상 투부정사가 나오지. 중요한 부분이지. 그런데 mirror은 뭐야? 투부정사니까 mirror이 동사로 쓰였다는 거잖아. 거울 말고. 자, 명사일 때는 거울이지. 그럼 거울이 실제 하는 동작, 하는 건 뭐지? 반사하고 비춰주고 반영하는 거잖아. 그래서 동사로 반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 삶을 반영하는 걸 실패할 때 이런 말이겠지. 그것이 예술로서는 실패한 거래. 그러면 예술은 인생, 인간의 삶, 시대 이런 걸 반영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자, 그런데 however이라는 연결어가 또 이렇게 나와. 얘를 문장 앞으로 이렇게 빼야겠지. 하지만 이렇게 나와야겠지. 하지만 자, 동명사 주어에 삶을 반영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3인칭 단수 취급해서 doesn't가 나왔어. 의미하는 게 아니래. 그렇다고 인생을 반영한다는 게 그것을 그대로 복제하고 복사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야. 아, 예술이라는 게 삶을 반영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삶을 똑같이 해야지. 복제해야지. 완전히 삶 그대로를 다 그냥 그대로 표현해야지.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티스트는 단순히 set down 하는 게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 부정문이잖아, 그지? 그럼 set down이 또 동사로 뭐야? 기록하다, 써두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예술가는 단순히 기록하는 건 아니구나. 어떤 것을 포토그래픽이니까 사진 같은 기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살고 있는 시대. Rather, 오히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겠지. 오히려 그는 반영한대요. 그의 작품에서 무엇을 반영해? 템포, 속도, 태도, 목적, 희망, 텐션스, 긴장감, 성공, 그리고 실패 같은 것을 반영하는 거래. 이라 하니까 아까 타임스랑 동의어야. 그의 시대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고 그냥 사진처럼 있는 걸 그대로 복제하고 기록하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 시대의 텐션들, 희망들, 에임스, 성공과 실패, 템포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반영해 놓는데 그래서 그는 트랜스포시스 하면은 트랜스포즈는 무슨 말이냐면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뭘 바꾸어 놓아? 이것들을 앞에서 얘기한 것들 목적어 7개 이런 것들을 그의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바꾸어 놓는다는 걸까? 일단 바꾸어 놓는데 왜냐하면 그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야. 자, 근데 어떤 구성원이야? 자, 우리 인투이티블리는 지난 지문들에서도 배웠었지. 직관적으로. 자, 그가 직관적으로 그것의 heartbeat. heartbeat이 뭐야? 심장 박동이잖아. 그것의 heartbeat을 표현하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무엇의 heartbeat인데? 여기서의 이치는 무엇을 가리키는데? 사회겠지, 앞에. heartbeat 하면 심장 박동이잖아. 쿵쿵, 쿵쾅, 쿵쾅 생생하게 뛰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회의 심장 박동이니까 그 사회의 그 시대의 생생한 기운이나 흐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는 한 사회의 구성원인데 그가 직관적으로 그 사회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래. 그 시대를 직접 살고 있는 혹은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시대 사회상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작품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 같아, 그지? has but to work.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선생님 제가 has to work는 아는데요. has but to는 뭔가요? 얘는 무엇과 동의어냐면 only have to 이런 거랑 동의어야. 그러니까 뭐겠어? 오직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
tour one of our great museums. 그래서 우리의 가장 뛰어난 박물관 중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냥 그 박물관을 걷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아, 왜요, 선생님? To realize the feelings and ideas. 느낌, 감각이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삶의 방식에 대한 개념이래. 또 이게 뭐래? 관계 대명사가 또 설명을 하고 있네. 중요하고 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들, 감각이나 개념을 깨닫기 위해서 to the people of a particular epoch, 어떤 특정 시대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중요했었던 삶의 감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알고 싶으면 그냥 우리가 박물관을 가서 보기만 하면 된다, 박물관을 거닐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거기에서 예술가들이 그 시대 사회상을 그 사람들의 작품 속에서 다 반영을 시켜 놨으니까. 우리가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그 시대에서 얘기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실패가 무엇인지 그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그 시대의 희망은 무엇이었는지를 예술가들, 미술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restrained emotional intensity야. 자, 감정적인 intensity, 강도를 얘기하지, 그지? 그런데 restrained는 무슨 말일까? 얘는 뭐랑 동의어가 될 수 있냐면요. controlled, suppressed가 이런 문맥에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야. 그러니까 통제된, 억압된, 정서적인 강도 이런 마음이 되겠지. 또 medieval mystical mind of the early German and Flemish painters, for example. 그리고 medieval 하면 무슨 말이야? 중세. mystical 하니까 우리 mischievous 무슨 말인지 알죠? 얘도 비슷해요. 신비적인 마음. 근데 누구의 신비적인 마음이야? German and Flemish painters. 그러니까 초기 독일인 그리고 플레미시 작가들, 화가들의 중세의 신비적인 마음 그리고 억압된 정서적인 감정. 연결어를 앞으로 빼야 돼, 그지? 어디로 빼야 돼? 원래는 문장의 맨 앞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면 결국 얘가 동사네. 그럼 for example를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야. 그리고 주어 3인칭 단수 취급된 게 보이지? 그런데 지금 신비적인 마음.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통제된 정서적, 감정적 강도. 선생님이 그러면 이 두 개인데 이거를 하나로 취급한가요? 하나의 단수 취급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하나 취급을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뒤에 나오는 동사의 뜻이 뭐야? contrast야. 무슨 말이야? 뒤에 거랑 대조를 이룬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한 덩어리식으로 묶어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한 거야. 이 한 덩어리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렇게 묶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에 거를 A라고 치고 뒤에 걸 B라고 치면 B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 The frivolous, gay, carefree work of the French 18th century called painters. 그리고 such as는 얘네에 대한 예시겠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데 초기 독일인과 플레미시 화가들의 신비로운 마음이나 억압된 정서적 강도 그리고 뭐를 지금 대조하는 거야? 프리볼러스 하면 경박스러운, 게이 하면 까불거리는, 케어프리 하면 뭐야? 신경 안 쓰는 이런 말이잖아, 그지? 작품이야. 누구의 작품이야? 18세기 궁정화가들, 프랑스 18세기 궁정화가들. 예를 들면은 안토니 와토의 작품과 같은 이런 예시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품이니까 대수로 온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문이 변형되어서 문법적으로 여기가 더즈로 오면 틀려. 그렇게 변형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너희 학교 문법 문제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뭐랑 뭐를 대비하는 거야. 결국 우리가 예술이라는 게 각 시대의 사회상 사람들의 마음, 뭐 전반적인 텐션, 애티튜드를 다 반영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중세의 독일인과 플레미시 작가들의 정서적인 강도나 신비로운 마음 같은 거를 얘기하면서 얘네가 18세기의 궁정 화가들의 경박스럽고 까불거리는 작품이랑 같지 않다는 거야. 시대가 완전히 다르니까. 이 두 개의 시대상을 비교한 거죠. 이거랑 시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위기도 작품 속의 특징도 다른 거야. 얘네는 A에 해당하는 거는 어때? Controlled, restrained 된 emotional intensity가 있고 B에 해당하는 거는 막 경박스럽고 까불거리고 근심 없고 좀 가볍고 밝은 느낌이고. 그치? 이 어휘들이 대조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 알아두는 게 중요해. 어휘들을 바꿔치기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초기 독일 화가들은 좀 억압되어 있는 정서적 표현들이 좀 있었고 약간 미스티컬한 느낌도 있었고 이제 그에 비해서 프랑스 궁정 화가들은 캐리풀리하고 까불거리고 가볍고 경박하고 이런 느낌이 쫙 있네 작품에. 그지? 자, 그러면 일단 글의 요지는 뭐겠어? 미술관에서 작품 보면서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아까 뮤지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요지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회화, 화가 상상력 이런 얘기 하지 않았지. 모방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리고 생계지원 이런 얘기 없었고. 그럼 뭐겠어? 답은 5번이지. 자신이 사는 시대를 작품에 반영한다. 복제, 완전한 복제는 아니지만 단순히 베껴 쓰는 게 아니고 작품에서 그들이 표현을 한다. 그 시대상을 이런 거.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요? 예술이 예술가가 속한 시대를 작품에 반영한다. 가 되겠지. 그래서 요지는 단순 복사는 아니야. 화가의 내면을 거쳐 주관적이고 좀 깊이 있게 투영하는 느낌이지. 리플렉해요. 예시도 들어줬어요. contract with 알아두고 여기서는 A와 B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의 단수 취급해서 여기가 복수가 되었다.